정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만드는 법. 이거 중요하겠어요. 네네. 1번이 현재 주거 공간을 파악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네네. 네네. 이게 이제 실제로 설계를 들어가서 네. 나중에 이제 도면을 받아보시게 되면 네. 정말 이렇게 숫자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선과 숫자만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 도면은 다 밀리미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m 하면 3,000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선들을 보면서 자기 공간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현재 주거 공간의 모두 사이즈를 재서 그 사이즈를 알고 계시면 맞아요. 나중에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실보다 크니까 작게 해주세요. 네, 작으니까 크게 해주세요. 이게 네네. 되는 거죠. 네네. 느낌을 알 수 없으니 저희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길이인지 네. 느낌적인 느낌이니 다 그렇죠. 수치화시켜서 네. 말씀하시면 훨씬 네. 낫다 네. 하는 훨씬 말씀인 낫습니다. 거예요.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하는 게 바로 이거, 이 작업이거든요. 평면을 그리고 거기에다 다 일일이 수치를 쓴 다음에 가구 길이도 다 재서 그렇죠. 그 안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맞춰보고. 숫자가 약하지 않으세요 결코. 이게 숫자. 필요할 때만 숫자를 네. 동원하시는 거죠. 그때 쓰기도 머리가 아파요. 딴 때는 숫자 쓸 수가 없어요. 딴 데는 쓸 수 있는데 역시 사람은 역시 Y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네. 현재 주거 공간을 파악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쳐놓고 난 다음에 건축주분들이 와서 기초 콘크리트만 딱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집 이것밖에 안 돼요라는 반응이 거의 100%예요.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벽이 하나도 없는 뻥 뚫려 있는 바닥 면적 30평을 보잖아요. 네. 몇 발자국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우세요. 너무 작다고요? 너무 작아서 어떡해, 이삿짐 하나도 안 나가요. 여기까지. 네. 이삿짐 나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주택 시골 내려가기 싫은데 네, 남편이 가자고 해서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뭐는 해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극하게 표현하자면 한심한 거죠. 집이 너무 조그매. 너무 조그매서. 네, 근데 이제 경량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골조공사 집에 뼈대를 만드는 공사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끝나요. 되게 빨리 끝나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매일매일 달라져요. 네네. 네,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벽이 벌써 다 서 있고 1층 벽이 다 서 있고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다 세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 천정이 뻥 뚫려서 하늘이 보였는데 1층 천정이 다 돼 있어요. 2층 바닥이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네네네. 속도가 되게 빠른데 매일 와보시면 그 기초 콘크리트만 봤었을 때 그렇게 작았던 공간이 벽이 있으면 거짓말처럼 넓어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 거꾸로일 것 같은데. 네. 왜 그렇지? 이 착시인 거죠? 뭐 일종의. 거짓말처럼 넓어져요. 근데 네.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주거 공간을 파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네. 실제로 제가 모현장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현장에 있었던 네. 일인데 안방과 거실 사이에 벽 전체를 5번 옮긴 적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공사하면 미치시겠는데요? 네. 창 여러 번 옮긴 것보다 이건 더한 네, 그창 17번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보다 더 하죠. 벽 통째로. 네. 창 17번을 설령 옮겨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팀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벽체 전체를 5번으로 옮기면 팀원 전체가 거기 다 붙어야 돼요. 벽을 들어야 되니까. 와.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안방 쪽으로 5cm 옮기는 걸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경량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벽체라는 기준은 이렇게 나무만 보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뒷공간은 보여요. 막혀 있지 않는 거죠, 쉽게. 네네. 예, 중간중간에 사다리 같은 나무들이 다 있어서 네네네. 예, 뒤쪽 공간은 보여요. 네. 네. 이게 막히면 공간감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벽체 전체를 5번으로 옮겨서
5cm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준비해서 공간감을 익히지 않으면 그 수고와 그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은 공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감을 익히는 거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만족도까지 일타삼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게 진짜 그런 게 이 바닥 넓이도 있지만 천장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미치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미치는 거죠.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도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하지 않은 표식법이다 보니까 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고 그냥 높이 해주세요 해요. 높이. 네, 높이. 그냥 높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꼭 높이 하세요. 높이. 이건 주로 주부분들이 해주실 멘트인데. 근데 높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저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면에 2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건축주는 2600이라는 데한 공간감이 없는 거죠. 없죠. 아,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만 재봐도 아는데 대충. 한 재보죠. 저도 그걸- 이거 재보진 않았어요. 네, 그걸 저희가 꼭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통 2300 정도 되나요? 2200에서 2300? 그렇죠. 옛날 아파트는 2200 정도 그쵸. 보시면 되고요. 한 20년 전 아파트가 2400, 요즘 아파트들이 한 2600에서 2800. 아, 그리고 굉장히 펜트하우스 높아졌네요. 정도가 한 3000에서 3200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거실이 오픈 실리라고 해서 1, 2층 뻥 뚫려 있는 거실은 별개의 네. 문제고. 그거는 네네. 뭐. 네, 별개의 문제이고. 맞아요. 커튼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공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은 2200이거든요. 그러니까 키 180 성인 남자분의 손바닥이 닿을 정도의 높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2400, 2600만 돼도 높게 느껴지죠. 엄청 그렇죠. 높죠. 맞아요. 높이. 자기 손끝이 안 닿으니까 일단은 네. 2600만 돼도. 네네. 예. 근데 친구 집에 가서 받는 게 해필 3600이라고 치잖아요. 아, 야, 그럼 와, 네. 그러면 1m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난감한 거예요. 맞네요. 근데 이 1m가 작은 1m가 아니거든요. 아, 1m 크죠. 크죠. 네. 집 전체 한 바퀴 뺑 돌아가는 1m. 음. 인지 네. 아니면 거실만 1m를 늘려달라는 건지 아,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락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게 1m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이스에는 도면이 있음에도 해요. 아, 있는데. 네, 도면이 있음에도 합의를 봤던 얘긴데. 네, 설계자랑은 합의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랑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죠. 도대체 그럼 도면 그릴 때는 뭐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서로 되는 거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중력이 세지면 중력 그 공간이 휜다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을 모시고 와서 좀 그랬다라고 생각해 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걸 현재 또- 주거 공간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맞아요. 도면을 보시면 제일 잘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몇 미터고 저거 몇 미터예요? 아,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제가 숫자가 단기 기억이잖아요. 지금 다 죄송합니다. 잊어먹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다 기억해가지고 이거 책장 높이, 커튼 높이 다 쟀는데 지금 그쵸? 기억이 안 나네요. 또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네. 꼭 재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저기 천정 높이와 여기 천정 높이가 다르죠, 그죠? 네, 그쵸. 저쪽이라고 하는데 좀 더 위로 좀 네네, 위로 올라가 파졌어요. 있거든요. 네, 네네. 공간이.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젤을 넣기 위해서 그래요. 에어컨. 에어컨을 넣기 위해서 아, 공간을. 그러니까 도면에는 근데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젤을 기준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대부분. 높이 돼 있는 네네네.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천장의 높이와 네. 공사 끝났을 때 네. 도면에 도식이 되어 있는 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면에는 천정 높이가 2,800이네, 네. 3,000이네. 네.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네.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아주 작은 선이 그어져 있어서 2,400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공간 안에 뭔가를 넣어야 되니까. 네, 천정형 에어컨도 넣어야 되고 아. 환기도 넣어야 되고. 아, 맞네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말로 덴조 쳐서 내린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 공간이 있는 거. 네네네. 네네네.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설계하시는 분한테
꼭 마감선을 기준으로 선을 한 개 더 그어달라든가 아. 아니면 숫자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건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설계 사무실별로도 달라요. 그걸 다 표시해 주는 분도 있고 그걸 표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이 한마디 개방감이 달라서. 완전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공간에만 사셔도 3m 천정만 돼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세요. 맞아요. 굉장히 높게 지세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폰이 맺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3,600 때려 죽여도 3,600. 그건 돼야 된다. 내 네. 가슴이 그래야 시원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들한테 막 원망하시죠. 너무 높다? 왜 안 말렸냐. 아. 춥죠. 춥은 건 둘째치고 일단은 다마가 나가도 네. 사다리 굉장히 긴 사다리를 갖고 와야 되고요. 네. 네네. 그렇겠네요. 본인 키가 농구 선수인 줄 아셨나 보죠. 네. 센터. 그리고 제일 신경질 날 때가 그거래요. 모기가 눈에 보임에도 잡을 수 없는 거. 와. 네네. 어떤 건지 대강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기성 커튼 같은 건 못 달아요. 네, 그러면. 못 달아요. 네. 네. 그리고 커튼 박스를 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밉게밖에 안 달리고 중간에 돌출이 돼야 되니까. 네, 아니면 브라인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브라인드를 달아도 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안 이쁘게. 그쵸. 네, 진짜 고려할 게 많군요. 네, 얘기를 그럼요. 정말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안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세 사이즈도 있지만 집에 보이는 모든 것들 적어두기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뭐가 포함되나요? 여기 있는 거 다입니다. 아, 뭐 책장. 벽지, 책장, 뭐 몰딩, 조명, 네네. 네, 문, 네네. 네, 창, 바닥재, 모든 거 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게 확장이 돼 있으면서 아래쪽에 샤시하고 바닥하고의 그 떠 있는 공간 네. 높이 있잖아요. 저런 네. 것들도 다. 저런 것들도 위에 주거 공간을 파악할 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네. 여기에서 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에 관련된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심지어 천장 에어컨 자재. 네. 이게 드리는 말씀이 아까 인테리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업체들이 샘플을 가지고 와서 빨리 골라달라고 하거든요.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시공 네네.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다 다른 날짜에 오고요. 같이 안 와요? 네, 같이 안 네. 와요. 같이 안 오고 네. 또 거짓말처럼 멘트가 똑같아요. 빨리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건축주는 혹여나 보통 이제 바쁠 시절에는 일주일에서 보름 전에 시공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네. 빨리 스케줄을 잡다 보면 벽지 안에서 제일 이쁘네. 마루 안에서 제일 이쁘네. 조화가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각각 놀죠. 네. 그래서 저렇게 리스트화 시켜 놓으시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건축 박람회든 어디 도배 회사든 벽지 회사든 가서 보시면 미리 이제 자기가 콤비네이션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쵸. 뭐 색감이든 질감이든 좀 어느 정도 통일감이 있어야. 아니면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미리 제품 번호를 기입하셔도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나는 이 벽지는 꼭 해야 되겠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쉬운 예로 우리 애는 앞토피가 있어서 주택을 살고 싶은데 우리 애를 위해서 나는 집 방 안에 우리 애 방 안에 그리고 거실에는 무조건 편백나무를 할 거야. 이럴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편백나무도 시공 방법이나 자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버라고 해서 이렇게 끼우게끔 돼 있는 자재도 있고요. 나무가 그냥 질감이 노출되는. 그 다음에 그 고구를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골을 파서 훨씬 고급감이 또 나는 자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모든 걸 리스트화 시켜 놓으시면 현관문을 어떤 걸 고를지 방문을 어떤 걸 고를지 방문 손잡이는 뭘 할지 신경 쓸게 진짜. 네. 욕실에 갔었을 때는 변기는 원피스로 할지 투피스로 할지 네, 샤워기는 해바라기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골라 놓으시면 제일 좋죠. 네, 타일 가게 가면 거의 환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더덕님은 즐기실 분이기 때문에 네. 저를 달고 다니지만 말아주세요. 언제 달고 다닌 적이 없잖아요, 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옛날엔 달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거든요. 네.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 네. 네. 저거 이해가 됐고요. 네. 라이프 스타일 분석하기 이거는 뭘까요? 저거는 이제 네. 좌식과 입식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식 생활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입식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맞아요. 왜 소파 있는데 꼭 바닥에 걸터 앉아서 소파에 등기 대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 위에는 온갖 약봉지와 소형 가전제품들로 인해서 밥 먹을 때마다 상펴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집 있어요. 네, 이거 미리 사진 한번 찍어서 검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집 상태를.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잠은 꼭 내가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침대에서 자야 되지만 밥은 꼭 밥상에서 먹는 게 좋은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가족들 아니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하시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소파가 필요 없고 티테이블이 필요 없고 식탁이 필요 없고 침대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공간이 정말 넓어질 수도 있겠어요. 5-6평이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럼 5-6평을 안 지어도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시고 맞네. 혹은 그 5-6평을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공간이나 그렇죠. 서재로 쓰셔도 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굳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하는 게 만족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다. 네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맞네요. 그리고 로망과 현실 구분하기. 이거 완전히 저거는 정말 할 말이 많죠. 네. 산더미죠, 산더미.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네. 솥단지 걸어달라는 분 계세요. 가마솥. 네? 네. 로망인 분들 계세요. 네, 왜냐하면 아궁이에 불 때서 그죠. 아궁이에 불 때서 물론 이제 군불 때는 방, 황토방, 뭐 찜질방 이런 거를 로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모 요리 프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마솥에다가 왜 삼계탕 끓이고 삼시세끼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많잖아요. 네네. 그거 엎어놓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네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면 왜 필요하냐라고 여쭤보면 거기에 뭐 엿도 꼬아야 되고 우와. 뭐 동네 친구들 오면은 거기에서 뭐 닭 한 6-7마리 넣어서 삼계탕도 끓여야 되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로망인 것도 좋죠. 네. 근데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로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설거지가 안 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가마솥 그 설거지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일일이 다 닦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마솥을 사서 우리가 보통 질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기름 먹이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이거 네. 무쇠솥을 길들이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일 아니죠. 그리고 기름 먹여서 보관해야 돼. 안 그러면 녹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제 장작 패는 것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거 노동하러 가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것 자체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나는 장작 패서 친구들 올 때마다 삼계탕 10마리씩 끓이는 걸 하고 싶어서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 말리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데 삼시세끼 한번 봐서 야, 그 가마솥만 있으면 내가 진짜 삼겹살은 기가 막히게 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뜯어 말립니다. 네. 네. 그거 그냥 먼지 쌓이고 말겠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똑같네요. 그 운동하는 거.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빨래거리가 되는 네. 거랑 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있죠. 잔디. 네네. 디딤돌. 디딤돌. 잔디 중간에 왜 디딤돌 깔아서. 네네, 맞아요. 꼭 맷돌 같은 동그란 돌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깔아놓고. 네. 잔디 옆에 쫙 있고. 네. 환장하죠. 현실에서는 환장하죠. 어떻게 돼요? 잔디가 일단 불편한 걸 조금 경험을 해봐서 알고요. 네. 이제 지금 추석 지나고 나면 전화 옵니다. 이게 다 파내고 공구리 쳐달라고. 주차라도 편하게 하게. 어. 네.
잔디 디딤돌이 있으면 잔디 깎기로도 잔디를 깎을 수가 없어요. 어머나. 네. 예쁘긴 한데. 예쁘긴 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디딤돌이라도 없으면 편하게 우리 외국 영화에서 봤던 이게 밀고 다니는 잔디 네. 깎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로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왜 어깨에 둘러매고 홈쇼핑에 보면 이게 윙윙, 네네. 윙윙한 그게 있냐면 디딤돌이라든가 정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국 정원의 특징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석을 그냥 이렇게 경계석처럼 이렇게 꼽아놓고 중간중간에 돌을 자연스럽게 놔두고 나무도 자연스럽게 심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왜 영화 보면 애들이 남의 집 잔디 깎아주고 알바해서 용돈 벌고 네. 이렇게 딱 구획화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주택. 그러니 이제 잡초를 하루 종일 앉아서 뽑는 거죠. 한여름에. 그건 저희는 절대 못합니다. 네. 안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로망 중에 하나 2층 집. 네. 2층 집 요즘 제일 핫하고 많이 짓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20평대는 우리 부부가 살고 10평대 2층에는 자식들 오면은 준다. 오, 저는 그럼 1초도 고민 안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식 안 옵니다. 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안 옵니다. 와도 안 자고 갑니다. 네. 에이 하시죠.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선생님 자제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뉴스 보면 진짜 거짓말처럼 멘트가 짠 것처럼 매해 추석 연휴 때 인천공항 이용객은 기록을 갱신한다. 그렇지. 도대체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다. 나도 명절날 해외여행 간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 네. 예를 들어서 2층 15평을 자식들을 위해서 짓는다. 그런 계산하기 쉽게 평당 500이라고 하면 7,500만 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며느리야. 우리는 요즘 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딸아, 아들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2층 7,500만 원을 들여서 준비했으니까 휴가 때나 명절날 자주 와라 라고 하면 자주 올까요? 아니면 그 7,500만 원을 현금을 킵해 놓고 인근 도시의 특급 호텔에 방 잡아주고 올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기름값 주면 자주 올까요? 이 답이 솔직히 딱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네요. 현명한 부모죠,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로망과 현실은 잘 구분해야 된다.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게 큰 집에서는 딱 저녁 먹고 며느리가 도이상 설거지 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 맞아. 네. 그래서 저녁 먹고 디저트는 너희들이 호텔 가는 길에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우리랑 같이 가주면 고마운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빠이빠이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너무 세련되러. 진짜. 그러면 진짜 좋죠. 네. 이제 저녁 먹고 시아버니 시어머니랑 내지는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저녁 먹고. 네. 멋있는 커피숍 가서 디저트 먹고 거기서 헤어지는 거죠. 좋죠, 좋죠.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밥에 놓을 테니 와서 밥 먹어라.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자식들이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쵸. 자기도 편하고. 네, 자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5만 원짜리 10만 원 용돈 주고 자기들한테도 50만 원, 100만 원 용돈을 주시니. 그걸로 또 다음 주에는 펜션이라든가 뭐 제주도 여행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봐서는 요즘 어르신들은 현금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 못 받아요. 야, 이거 정말 전곡을 찌르신다. 갑자기 집을 짓다가. 네. 이 심리 건축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7,500만 원을 쓰시는 것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자식들을 효자 효녀로 만드는 길이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치고 갈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500만 원을 가지고 며느리, 손주, 사위 다 데리고 유럽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헐 낫죠. 네. 네, 그게 헐 낫죠. 그럼 완전 추억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내 얘기할 네.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권한으로 우리 손주들 한 달 방학 동안 온 가족이 한 달 유럽 여행 갔다 오자. 며느리 사위들
어떻게 회사에다가 연차 한 방에 써라. 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대신 너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줬으니 비용은 우리가 전액 다 대마. 이게 더 훨씬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맞네요. 네. 아,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면 불편한 현재 생활 체크하기. 아,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 현재의 불편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욕실화 끝부분이 욕실 문에 닿아서. 아, 맞아요. 네, 맨날 욕실화는 저쪽에 내팽개치고 맞아요. 맨발로 가서 손 씻고. 우리 집이야. 네. 계속 그래요. 그건. 네, 네. 볼일 보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맨발로 아빠가 왔다 갔다 정조준도 못하는데 맨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이제 욕실 깔판을 갖고 오죠. 네, 근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이제 또 곰팡이가 피니까 맞아요. 그 깔판을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 하면 건식과 습식 욕실을 섞어서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는군요. 그렇죠. 변기가 있는 쪽은 건식을 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것이죠. 너 서서 볼일 보지 마. 남자도 다소곳이 앉아서 볼일 봐. 대신 샤워하는 공간은 습식으로 네, 해서 구분해서. 이제 샤워 파티션 같은 거 내지는 부스화 시켜서 그 안에서 샤워하게끔. 네네. 그러니까 현재 불편한 거를 갖다가 체크만 잘하셔도 새로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맞네요. 비주얼적으로는 건식 욕실을 놔두고 바닥에 뭐 불편함을 떠나서 털이 숭숭 있는 로고 같은 거 깔아놓으면 멋있잖아요. 그쵸. 네네. 비주얼적으로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썩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깨끗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 곰팡이 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건식이니까. 건식이니까. 네네. 맞네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그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불편함 체크하는 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작은 물건들을 제가 항상 뒀던 자리에 두지 않으면 항상 잊어버려요. 네네. 제가 제 집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주머니 안에 있는 담배, 라이터, 차키, 지갑 등을 신발장 옆에 한 곳에 딱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기 싫다고 한 곳에 치웠다. 네.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제가. 네네.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면 저희 집은 저희가 제 집을 새로 짓는다면 현관 옆에 현관에 그걸 놔두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현관에 요즘 나오는 스타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현관에서 딱 벗어서 네, 딱 현관에서 넣고 딱 벗어서 그게 제일 좋다. 네, 그게 이유가 스타일러를 작동시키면 쓰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스타일러가 소음이 제법 세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이랑 붙어있는 드레스룸에다가 스타일러를 놔두면 그 소음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는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집은 없어가지고 몰랐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신경 쓰기 많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뭘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미라고 느끼시면 이게 정말 행복한 집 짓기. 네. 그냥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요리를 뭘로 할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전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건 재밌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돈만 마련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불편함을 체크하시면 나중에 집을 지으셨을 때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건 자꾸 또 나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나도 모르게 그러려니 하고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부엌 안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 수납을 동선이 되게 엉망인데 그렇게 해놓고 계속 쓰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동선을 해놓고 쓰지? 하면 동선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네.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택을 지었었을 때도 다용도실을 만들어 달라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다용도실. 네, 아파트 공간처럼. 네네네. 왜요라고 하면 이제 김치 냉장고도 놔두고 생선 구울 때 냄새 때문에 다용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용도실에 놔두는 가스레인지에는 후드를 달지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그러지? 네. 저도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런지. 네네. 그런데 건축법인가?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후드 네.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냄새 때문에 다용도실에다가 가스레인지를 놔두는데도 후드는 달지 않고 주방에는 후드를 또 달아요. 네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음. 말씀드렸던 대로 제 기준에서는 그게 익숙함의 문제일 거라는 거죠.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네. 굳이 다용도실에 안 놔도 되는데, 사실 주택이면 그냥 환기만 시켜도 되는데, 그렇죠. 아, 네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 그걸 잘 따져보시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이건 네. 무슨 말씀일까요? 요거는 네. 이제 통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러 같은 경우. 네. 그것도 이제 이미 현실이 됐지만 네.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쵸. 네. 지금은 드레스룸이 아직까지는 그 스타일러가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는 게 추세인데 제가 네. 봐서는 점점 현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집 지으면 드레스룸을 현관 근처에 두는 게 어떨까. 그것도 거기서 다 괜찮죠? 그냥 갈아입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세탁실 바로 옆에 두고 드레스룸 그렇죠. 거기다 네. 두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네. 이제 제가 이 책에다가 적었던 내용 중에 네.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죠. 전기차 맞네. 설비해둬야죠. 네, 미리 이제 충전소 집에 이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대비는 해놔야 된다. 그러네요. 맞네요. 네. 곧 바뀔 거니까. 곧 멀지 않아 네네. 바뀌고. 맞아요. 네. 또 한 가지 더, 한 번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네. 집에 응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은 전기차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미리 배전을 해놓은 것도 좋죠. 그것까지 다 고려.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런 데까지 생각이 다 미치시고 계세요?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신경 쓰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대단하시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에 누전 차단기가 고장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요즘처럼 폭우가 많이 오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네. 예, 그래서 길진 않지만 네.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단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안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냉장고 안에 음식은 어떡하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장 생활하는데 써야 될 불이나 맞아요. 기본적인 거. 네. 아니면 인터넷, 셋톱박스나 네. 이런 것들은 복구될 때까지 전기차 전기를 쓸 수는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 네. 괜찮다. 네. 네네. 근데 그걸 미리 배선을 안 해놓으면 온 가족이 그냥 전기차 옆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도 전기차 이게 너무 상상이 되면서. 네네. 되시겠죠, 그죠? 네네. 옹기종기 캠핑하듯이 뭐 캠핑한다. 네. 냉장고의 음식은 녹아내리기 네. 시작해요. 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거 굉장한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폭설이 와가지고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 순간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 다 먹으라고. 복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뻔하니까 딱 그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더 있지만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계단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네요. 이건 정말 나이가 생각해야 들 건데 되네요. 지금 젊다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2층보다는 네. 1층으로 하라는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이유가 네네. 그거네요. 또 현관에도 간접 조명보다는 의자 놓는 게 훨씬 낫고요. 현관에. 네. 의자? 네. 네. 현관 전실에 네. 보통 요즘 제일 인기 많은 게 신발장을 한 25cm 정도 띄워서 밑에다가 간접 조명 넣는 게 제일 유행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의자를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신발 신을 때 얼마나 편한데요. 네, 신발 신을 때 되게 네. 편하고요. 맞아요. 맞네요. 그런 거 불편한 것들. 네, 그 다음에 샤워 부스 같은 경우에도 샤워 부스가 보통은 지금 폭이 1200을 잘 넘지 않아요. 샤워하는 공간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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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이를 먹는 걸 대비를 한다면 조금 더 크게 하고 거기에 보조 의자를 놔두는 게 좋아요. 맞네. 네네. 네. 왜냐하면 넘어졌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 파티션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2명이 들어가서 몸을 씻겨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너무 굉장히 지혜롭다. 섬세하시다. 네.
이건 진짜 말이 되네요. 네네. 네. 그 충분히 말이 되고 그 욕실을 예를 들면 통상 우리 아파트 고급 아파트라 하더라도 콘센트가 2개 이상 있는 거 잘 없어요. 맞아요. 네. 그 2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드라이기용, 네. 하나는 비데용 정도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욕실에서 쓰는 그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쵸. 뭐 네, 이렇게 전동 칫솔, 전동 면도기, 맞아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클렌징하는 솔도.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콘센트 위치도 다 맞게끔 고려를 놔둬야 해서. 되는 거죠. 네, 다 놔둬야 되는 거죠. 맞아요. 부엌 안에 꽂을 데 없는 게 좀 불편해요. 부엌이 아니라 욕실 안에 네, 좀 불편할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생각을 미처 안 하셨던 거지 생각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드린 게 아닌 거거든요. 그쵸. 네.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지금 강조했던 모든 것들은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2명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씻겨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다들 바라시지만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는 네, 거니까요. 맞아요. 네. 네. 와, 네, 너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신기하네요. 8. 모난돌은 피하는 게 상책. 모난돌? 네, 이제 네. 저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전원주택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네. 물론 뭐 주택 단지도 유사한 얘기긴 하겠으나 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그 단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혼자 나 홀로 집이 딱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네. 네,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동네